수능 D-Day 15일부터 시작하는 한국사 1등급 만들기 대작전. 오늘은 11번째 시간이고요. 일제강점기 사회 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은 수능에서 5년간 뭐가 출제되는지 보면 여러분 학교에서 볼까요? 달랑 하나였습니다. 근후에. 그러니까 이 파트는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9강, 10강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오는 파트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근후에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2022년에 봤던 학평 모의고사 보니까 조선 학회가 한번 나왔고, 원산의 역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었죠. 그다음에 여운형에 대한 인물사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 한번 더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1강.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의 변화, 우리의 사회운동 보면 일단은 사회주의 역량. 여러분 이 사회주의 이념 아시죠? 이 사회주의 이념의 역량으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가끔씩 수능에서 출제됐어요. 농민운동은 농민들이 일으킨 거고,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일으켰는데 이런 운동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냥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농민들의 그 농민을 압박했던 그 주체가 친일파이거나 또는 일본인 지주였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압박했던 주체는 그 기업가들은 친일파 기업가거나 또는 일본인이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민족운동으로, 즉 항일운동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존권 투쟁이면서 항일투쟁이다. 아니면 여러분 시험에는 나오는 거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소작쟁이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19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동자들, 일제에 의해서 여러분 많은 공장들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서울 또는 과거의 경성의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아사라는 게 뭐냐면 아는 나자에 사는 죽을 살자예요. 죽음을 각오한 동맹이 있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 특히 여기는 신간회가 이 원산 노동자 파업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입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신간회가 철저하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어떤 운동인지 그리고 또 그걸 더 지지해 줬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는 원산 지역에 관련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평양, 평원 고무공장. 그럼 여기도 고무공장. 어쨌든 강주령 열사의 고공투쟁. 오늘 얘기하면 공중에 올라가서 즉 지붕에 올라가서 투쟁을 했던 이런 운동이 있었다는 거. 아니면 우리 시험에는 원산에 대한 문제가 올해 모평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원산. 여러분 여기 함경도 지역에 여기가 원산이에요. 여기가 원산인데 원산과 관계되어서 일단은 강화도 지역 어디였습니까?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됐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지역에서 개항된 한 곳. 그 다음에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였습니다. 이게 83년에 이 원산에서 사립학교가 세워졌었고요. 그 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29년에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면서 원산 지역 전체에서 여러분 몇 달에 거쳐서 노동자들이 일본에 대응했던 사건입니다. 원산의 역사를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사회운동과 관계되어서 여러분 청년운동이 있었는데 이런 거 모르셔야 돼요. 소년운동. 이거 단독 문제는 아니었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선지에 나왔던 건데요. 천도 계열. 사회주의 아니다.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천도교 종교 계열에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제강점기 중요전쟁 이후에 일제가 탄압했다. 그래서 방정환의 어린이운동, 어린이날 제정.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거 모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운동이 또 발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위회입니다. 근위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했던 단체가 신간회 기억나시죠? 이 신간회 여성 자매 단체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여성의 공고한 단결 그리고 조선 여자의 지 이런 걸 강조했었다. 그래서 사회주의 역량 1927년 있었고요. 1931년에 해산입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어쨌든 좌익과 우익이 합작한 단체였었잖아요. 큰후에도 마찬가지 좌익과 우익, 즉 좌익이란 사회주의, 우익은 민족주의. 그래서 이
자, 사회주의와 특히 민족주의자 중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결합한 대표적 단체가 신간회고요. 신간회의 여성 자매 단체가 근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형평운동도 형평운동 자체가 나오지 않고 형평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밑에 선지로 나왔었잖아요. 1923년 백정 도산업자 이학찬이 진주 지역 기억해 주시고요. 진주지와 백정들과 함께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 만듭니다. 그래서 형평운동을 전개했는데 자 신문의 방가 자이 백정에 대한 차별운동 이거를 비판하면서 차별 폐지를 주장했었다. 이 정도 볼 줄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 여러분 근위에 한번 자 창립 글만 한번 보세요. 조선 여성운동은 세계 사정에 의해서 또한 여성의 성숙도에 의해서 바야흐로 중도한 단계에 진전했다. 부분으로 분산되었던 운동이 천조선적 협동전선 즉 함께 만났다. 이념 통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여성들이 뭔가 전조선적 협동이다. 그럼 바로 근위예요. 그래서 이 근위에는 어쨌든 신간의 자매단체였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형평운동과 관계되어서 요 사료 보세요. 자, 공평은 사회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훈령이다. 이 사회에서 우리 백정의 연역을 아는가 모르는가 결코 천대받을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자 백정 차별 및 민족 해방을 외쳤죠. 깃발도 보세요. 형평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 정도 자,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주요 개념 체크해서 자,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자 통감부는 1905년부터 1910년에 있었던 자, 일본의 통치기구였었고요. 그러니까 아니죠. 자 형평사는 조선 총독부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그러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뭐 여기 그러면 국제부상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국제부상운동이 통감부의 방해로 중단됐고 어쨌든 이 시기는 통감부 시기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 시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났던 것은 뭐였습니까? 육시만세 운동이죠. 그 다음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폐지 주장했습니다. 민족해방 및 사회차별 맞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3.1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사가 조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율의 소작료는 농민들이 가난한 농민들이 너무 비싼 소작료에 대한 반발이었으니까 이런 거는 농민운동이죠. 선생님, 농민운동하고 소작쟁이하고가 차이가 뭔가요? 같은 거예요. 소작농들이 일어났다. 자, 이 소작농들이 농민이잖아. 같은 얘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민족 문화 수운동을 보니까 바로 이제 일제가, 자, 우리 역사를 욕하는 신민사관이 나옵니다. 조선사 편수라는 이 단체를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서 신민사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데. 타율성, 그야말로 자율성의 반대. 즉, 니네 민족은, 조선민족은 스스로 뭘 할 줄 모르는 민족이야. 그 다음에 정체성이란 자, 이건 너의 정체성을 밝혀. 이게 아니라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 즉, 발전되지 않았다. 그냥 정체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바로 니네는 역사적으로 자본지삭도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봉건제도 없었어. 봉건제조차도 없었던 나라. 그야말로 고대 노예제 사였어. 이게 바로 일본의 정체성 이론이고요. 니네 민족 자체는 맨날 싸우는 민족이야. 뭘 합치지 못해. 이게 당파성 이론. 그래서 우리 민족 자체를 자 여러분 약화시키고 우리 발전이 없었어. 그리고 민족 자체가 안 좋아. 이게 바로 일본의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극복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자 타율적이지 않고 정말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발전했어. 그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고요. 또 하나 일본의 이 정체성 이론에 반대해서 우리 민족은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인 발전이 있었어. 이게 바로 사회경제사학이에요. 그러면 자 민족주의 사학은 당연히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특히 주체성, 타율성에 반대죠. 이거에 반대했는데 특히 박은식, 신초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박은식은 민족의 혼, 국혼 또는 혼을 강조했고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신초생은 우리 민족운동으로 난가, 즉 화랑도 정신, 요걸 강조했고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신치호생의 제자들이 1934년에 전개했던 운동이 조선학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 이 민족주의 사학자 또는 조금 더 신치호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냥 유민족주의 사학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 신민족주의 사학자들 정인보, 문일평이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은 사회주의 역량으로 이루어진 건데 백나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1번이 우리 역사는 멈춰 있다. 니네는 이 역사가 뭔가 계단식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니네는 이렇게 발전되지 못하고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었어. 그래서 봉건제 사회도 없고 자본주의도 없어. 일본의 식민지 받으면서 니네는 근대화된 거야. 이게 일본의 정체성 이론이었는데요. 그거에 반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세계사와 비슷한 이런 계단식으로 발전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조선사회 경제는 발전되고 있었어. 이게 바로 사회경제사학이에요. 그 다음에 칠중주의 사학은 제발 있었던 문헌 고증을 통해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 밝혀라. 니네 1번 이런 식으로 니네 맘대로 왜곡하지 말고 이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우리 역사 왜곡하지 말고 있었던 팩트를 밝혀라. 이병도, 손진태 같은 사람이었고요. 이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진단학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진단학부라는 학술지가 만들어져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어는 자 1921년 조선어 연구에서는 자, 여러분 잡지 한글을 만들었고요. 한글 기념날 갸갸날 얼마나 예뻐요. 가기학격이요. 이 갸갸날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조선학회가 기출문제죠. 조선학회는 한글 맞춤업 통일함과 표준어를 제정했고요.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지만 요건 여러분 실패해요. 그리고 일제가 자 조선어 학회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1942년에 일본에 의해서 42년에 해산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요 여러분 여기 자, 주요 개념 책 한번 볼까요? 자 일제강점기 자 주요 역사가에 대한 설명. 자 박은식은 한국통사 썼다. 당연히 오죠. 자 박은식과 신초는 우리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역사 연구했다. 당연히 이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민족주의 사학이라 불렀죠. 그 다음에 신초와 박은식은 진단학회 아닙니다. 진단학회는 요 실중주의 사학이었고 누구였어? 이병도, 손진태가 진단학회 조직했잖아요. 조금 지워드릴게. 그래서 자 진단학회는 자 박은식 신초가 아니라 자 이병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자 신초는 어린이날 아니죠.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이 만들었었잖아요. 천도교에서. 그 다음에 신초는 조선 상고사 당연히 조선 상고사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백나무는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특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사와 같은 발전이 있었어. 이거 우리가 사회경제사학이라 불렀잖아. 일본의 자, 정체성 이론에 반발하면서 이 정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여러분 요 정도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한테 드리는 그냥 팁이 하나 있어. 그리고 그냥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박은식의 주요 활동. 그래서 유교 구신론 썼었고 그 다음에 한국통사 그 다음에 이 한국통사 머리말에서 역사는 신이용 나라는 껍데기다. 하면서 이 신, 혼을 강조했고요. 한국 독립운동사 지열사 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껍데기요. 역사는 정신이다. 우리가 자, 이 정신인 국교, 나라의 종교와 국사만 망하지 않다면, 즉 역사만 망하지 않다면 나라도 망하지 않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한국통사 머리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초생은 여러분 상하이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3년 국민대표회의 자,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창조파였었어요. 그 다음에 의열단에 조선혁명선을 썼고요. 목사실론, 그 다음에 조선 상고사에서 머리말이 되게 유명합니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다시 볼까요? 역사란 무엇이냐? 아와 비아의 투쟁이야. 조선 상고사 머리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실제 문제 볼까요? 2022년 올해 6월달 모평이었습니다. 자, 1942년 이윤재, 한지, 이국노, 최연매 등이 등 모의 회원들이 경찰에 검거됐어. 자,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마련하고 표준어를 선정했던 자, 바로 뭡니까? 학회. 그래서 조선학회 사건 기억하시고요. 자, 조선학회에서 만든 거 답은 5번.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좀 가볍게 머리 식히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